자, 이번에 학습할 개념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내용이 정의가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건이 무엇이고, 자, 어떨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선분 AB, 변 AB, 변 AC의 중점.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변 AB의 중점 M, 그죠? 그래서 중점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진 거고요. AC의 중점 N, 그죠?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중점을 MN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MN을 이은 선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 있죠. 우리가 중점을 잡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이 두 개가 어떻다? 서로 평행하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분 MN과 선분 BC가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그때 선분 MN의 길이가 그 남아있는, 즉 MN이랑 서로 쳐다보고 있는, 평행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무엇이다? 절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글로 이제 내용을 뜻을 풀어서 한번 써보게 되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자, 나머지 한 변과 중점을 연결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이 되겠죠. 한 변과 평행하며 그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수식을 해석을 해서 한글로 플러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얘기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어떤 조건이냐, 우리가 어떨 때 할 수 있는 얘기냐면, 삼각형에 이렇게 두 변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점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죠? 그 중점을 이으면이 조건이 되겠고요. 그 중점을 이은 선분은 나머지 한 변, 그죠? 쳐다보고 있는 변과 서로 평행하면서 그 길이의 절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두 변의 중점을 이으면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 이은 선분이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의 절반이다. 그걸 기억을 해주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조건이 살짝 틀려요, 여러분들. 자, 삼각형 ABC에서 AM은 MB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M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분 AB의 중점, 즉 한 변의 중점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점에서 MN과 BC, 그 중점에서 지금 우리가 중점을 잡은 변이 여기인데요. 그 중점에서 지금 변이 두 개가 남았죠. 아무 한 변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긋는 거야. 평행선 이렇게 그냥 얘랑 평행하게 긋든지,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긋든지 그냥 무턱대고. 자, 다시 한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에서 나머지 두 변 중에서 아무거나 평행하게 무턱대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긋다 보게 되면 다른 한 선분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죠?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중점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무턱대고 긋다 보게 되면, 긋다 보면 다른 한 변과 만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N은,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AN은 뭐가 될까? 이 길이는 다시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NC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한 변에서 중점을 잡고 다른 두 변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녀석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 평행선이 삼각형의 다른 변과 만나게 되는데, 그 평행선이 그 만나면서 그 변을 어떻게 나눈다? 반으로 가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N이 우리가 여기서 있는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다른 변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에서, 자, 그림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자, 삼각형의 한 변이 여기 있어요. 저 한 변에 어디에서 중점에서 다른 한 변, 뭐 얘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랑 평행하게 그릴게요. 평행선을 그리다 보게 되면 그 평행선은 뭐를 지나고 이웃하는, 그렇지? 그 이웃하는 변의 중점을 지나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만나게 되는 변의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길이는 뭐가 된다? 평행선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의 절반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써볼게. 이 오른쪽 그림에다가 한 변이 있어요. 자, 중점에서 그냥 무턱대고 평행선 얘랑 평행하는 거 그린 거야. 아, 선생님 나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성립해요. 자, 그래서 변이 있고 중점 잡아서 얘랑 평행을 긋게 되면 그 평행선이 삼각형의 다른 변과 만나는데 만나면서 그 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삼각형 평행선의 부분 중에서 삼각형 안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길이가 삼각형의 다른 변의 길이의 얼마다?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난잡하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두 변의 이 중점. 선생님 이번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중점. 요거를 이으면이 조건이 돼요. 중점을 이으면 그러면 그 이은 이 선부는 나머지 한 변과 뭐하고 평행하면서 이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얼마다? 반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조건이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한 변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 중점에서 다른 변과 평행선을 긋는 거죠. 선생님은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평행선을 그으면 그 평행선이 다른 변과 즉 이 변과 만나는데 만나면서 그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그 평행선 중에서 삼각형 안에 있는 부분의 이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얼마다? 절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학습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이 느낌상 이랬었는데 그렇게 푸는 거랑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 때 그거를 갖다 쓰는 거랑은 아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수학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문제만 풀리면은 그냥 내가 이걸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첫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딱 써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 개념이 계속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기가 되고 공부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푸는 방법을 외웠다가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못 푸는. 그죠? 나는 수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풀라는 거 필기 다 하고 선생님 풀라는 방법대로 했는데 문제 보면 잘 못 풀겠고 그 개념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학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한 기초 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다 옆에 그림에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건 1번은 첫 번째 각 ANM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두 변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부는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과 동의각인 이 55도와 같은 크기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평행선에서 생기는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1학년 때 학습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이 MN의 길이, 이 녀석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학습했었죠. 그래서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변의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변의 중점, 즉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선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요 길이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접근을 해보죠. 각 AMN은 여기가 되고요. 이 두 개의 평행하는 선분에 대해서 각 AMN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여기가 되겠죠. 동의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이 되고요. MN의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한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변과 변의 중점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선은 얘랑 평행하고 얘가 이 녀석의 절반이 되어야 하죠. x는 16이 되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평행하면서 얘가 얘의 절반, 거꾸로 그 말은 얘가 x의 2배가 돼야 되겠죠. x는 7.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 쉽죠?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변의 중점과 이 변의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저 선분이 요 길이가 요거의 절반이 돼서 x는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보게 되면 y도 구해야 되는 건데
미안해요. 선생님이 각을 안 구했다. 미안해요. 자, 각 마저 구할게요. 평행하고 여기랑 동의각이니까 네, y는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오른쪽 문제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좀 중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6이고 이걸 두 개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른 거니까 y는 3이 되고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배가 돼서 x는 8, y는 3 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중점 정리를 연결해서 길이를 구하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x,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쉽죠. 지금 했는데 조건이 우리가 앞서 기초로 푼 거랑 다른데 뭐냐면 한 변의 중점에서 다른 한 변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 평행선은 만나는 삼각형의 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는 6의 2배가 돼서 12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평행선의 삼각형 안에 있는 부분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 쳐다보고 있는 변에, 평행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y는 9 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에서 나머지 한 변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 평행선은 만나는 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5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가 녀석의 길이의 절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 쉽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그냥 이제 답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당연히 이 변의 중점으로 나누어진 중에 하나니까 7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양이 살짝 틀어지긴 했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 변의 중점에서 얘랑 평행하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평행선은 만나는 삼각형의 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반이 3이라면 원래 전체 길이 x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중점 연결 정리의 세 번째 기초 유형, 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삼각형에 요 삼각형이에요, 여러분들. 세 변의 중점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과 여기는 마주보는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봤을 때 두 개는 평행하고 이 길이가 이 녀석의 절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변과 이 변은 중점을 이었기 때문이죠. 이번엔 핑크색으로 한번 볼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렇게 잇게 되면 이 핑크색 선분의 길이가 이 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저렇게 또 핑크색 길이 이제 평행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 변과 이 변을 봤을 때 갈색 길이 평행하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요거의 이제 절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분 AB. 자, 선분 AB는 얘는 뭐랑 평행한다? 선분 EF랑 평행한다. 이렇게요. 갈색 길이 평행하고요. 자, 선분 DF. 선분 DF는 여기죠, 여러분들. 네, 여기랑 평행하는 건 뭐죠?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선분 BC. 좀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분 AC. 선분 AC는 얘가 되겠죠? 얘랑 평행하는 건 여기가 된다. 네, 이렇게요. 자, 선분 DF의 길이. 자, 선분 DF는 여기를 나타내는데요. 얘는 요거의 절반이죠. 평행하고 있는 변의 절반. 그래서 8이 되고요. 그럼 D는 여기인데 얘는 요거의 절반이겠죠. 7이 되고 그 다음에 EF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6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DEF, 이 DEF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뒤꿈치라고 있는 요 녀석의 둘레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각 변의 길을 위해서 다 구해놨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제 다 더하면 되겠네요. 8 더하기 7 더하기 6이 되고요.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21이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이 문제집에는 없는데 ABC의 둘레는 이 AB의 길이가 10이고 더하기 BC와 AC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요게 30 거기다가 11을 더하면 42가 되고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 새로운 삼각형의 둘레는요, 원래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절반. 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삼각형에 이렇게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1번으로 구하는 DE는 여기의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마주보는 요 길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쟤랑 평행도 하고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EF의 길이, EF는 여기가 되겠네요. 자, 요 길이는 당연히 마주보는 여기의 절반이 되고 쟤랑 평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DF는 여기가 되고요. 얘는 이 녀석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이 되고요. 그래서 DEF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건 이렇게 하나씩 구하고 나서 쟤네들을 더해도 되지만 더하게 되면 6 더하기 4 더하기 5가 돼서 15가 되지만 우리가 방금 알아낸 원리에 의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작은 삼각형의 둘레는 원래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이구나. 원래 삼각형의 둘레는 8cm 더하기 10cm 더하기 12cm인데 요거의 절반이구나 라는 걸 이용해도 여기가 30이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15하고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첫 번째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게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자, 봅시다. 삼각형 일단 중점 연결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이제 MN이라고 한다면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 중점과 중점을 이렇게 선분을 잇게 되면 그게 마주보고 있는 변과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분 MN과 선분 BC는 평행하고 그 다음에 그 MN의 길이가 평행하고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글로 풀어쓰게 되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마주보는 변과 삼각형의 변이죠.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의 절반이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이럴 때, 어떨 때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할 때 이렇다, 어떻다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의 절반이다. 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샬라샬라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XY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변의 중점과 이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얘는 마주보는 이 변과 서로 평행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평행하니까 뻔하게 나오는 동의각, 여기에 우리가 구하는 x의 동의각은 여기가 돼서 x가 되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있는 x와 60을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바로 x는 30도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걔를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는 걸 통해서 y는 4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 수준의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당황했죠. 이런 게 처음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만 확실하면 이 단원 내용은 정말 쉬운 단원인데 개념이 애매하면 이 단원처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에 다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변에 AC의 중점이 N이고 BC의 중점이 M이라서 중점과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평행하고요. 이 녀석의 두 배가 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바로 X가 24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이 y의 동의각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각 y가 되는데 이 삼각형의 이제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얘랑 더해서 이미 140도니까 우리가 찾는 y가 40도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유형도 정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 되는데 너무 쉬워요. 보시면 선생님 맨날 쉽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MO의 길이 구하러 가는 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먼저 이 빨간색 삼각형 한번 봐볼게요. 이 빨간색 삼각형에 변과 변의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길이는 여기의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8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녹색 삼각형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녹색 삼각형에서도 이 변의 중점과 이 변의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쳐다보고 있는 녀석의 길이의 절반이 돼서 9가 됩니다. 이만큼이 5니까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4가 되죠. 그래서요, 이 유형의 문제는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긴 삼각형이 있어서 이 녀석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거, 이 녀석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이 길이가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요. 왜냐면 얘가 얘의 절반이고 얘도 얘의 절반인데 둘 다 똑같은 녀석의 절반이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오른쪽 문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답이 PR은 그러면 3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파를 하셨다면 정말 잘 공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왼쪽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 동그라미의 절반, 그리고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얘도 이 동그라미의 절반. 그럼 똑같은 거의 절반이니까 당연히 길이는 똑같아야 되겠네요. 여기 7이 되고요. 이만큼이 4니까 우리가 구하는 길이 PR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의 두 번째 내용을 다루는 대표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점 연결 정리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딱 머릿속에서 구분되면서 떠오르고 계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건은 뭐냐면 삼각형 ABC에서 AM은 MB고, 다시 말해서 이 M이 이 녀석의 중점이고, 그 한 중점에서 삼각형의 다른 두 변분 중에 아무 녀석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다는 얘기죠. 그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 지나가는 평행선과 만나는 그 평행선이 만나는 다른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반으로 나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 AN의 길이가 NC와 같아진다. 그리고 그 평행선이 삼각형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 즉 평행선 중에 삼각형 안에 있는 부분의 길이가 마주보고 있는, 즉 평행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얼마다? 절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글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쓰게 되면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에서 다른 한 변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이 중점에서 평행선을 긋는데 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얘랑 평행하게 얘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그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한 변의 평행선을 그리면 그 평행선은 만나는 변의 중점을 지나고, 만나는 변의 중점을 지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평행선이랑 이 변이랑 만나죠. 이 만나는 이 점이 그 만나는 변의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이는 평행하는 변의 절반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을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변의 중점에서 얘랑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점이 이 변의 중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6cm, 여기도 6cm니까 x의 길이는 12 하고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평행선의 길이가 평행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y가 여기는 10의 2배가 돼서 20. 그래서 x는 12, y는 20.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너무 쉽죠?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요런 게 대표형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개념만 확실하면 이 단원처럼 쉽고 재밌는 단원도 드뭅니다. 네, 재밌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상황은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어떻게 출발했냐면 이 변의 중점에서 얘랑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평행선이 만나는 변의 점은 그 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는 이 12의 절반이 되면서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 그 평행선의 길이는 평행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y는 10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더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이야, 이게 뭔가 싶겠지만 사실 얘처럼 쉬운 것도 또 없다라는 거. 지금 문제에서 mn이, 여기는 m과 n이 이 각 변의 중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생기는 이 E하고 F도 얘하고 얘의 중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이 EF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얘는 얘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6이고요. 다시 이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EF는 마주보고 있는 평행하는 선분의 변 6의 절반이 돼서 답은 3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에서 출발해서 절반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 쉽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풀어버렸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요거의 절반이니까 8, 여기는 다시 요거의 절반이니까 4가 되면서 mn의 길이는 4하고 딱
5초도 안 걸리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풀어버릴 수 있다. 단지 이제 이런 형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문제집에서 선생님 비슷한 걸 뽑아낸 거라서 여기가 둘 다 중점인데, 시험에서는 얘하고 얘가 여기 길이의 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확하게 여기가 얘네들이 m과 n이 얘의 중점이고 a하고 e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인지는 꼭 문제를 읽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마찬가지 개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문제 다 나와 있는데 n의 길이를 구하래. 조금 확대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를 구하라 되죠, 여러분들. 여기 이 빨간색을 구하라. 자,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녹색 부분을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녹색 삼각형에서요, 이 변의 중점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12의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가 아니라 10의 절반이니까 6이 되고요. 이제 거꾸로 우리 갈색 삼각형으로 잘 따라와 볼까요? 이 갈색 삼각형 보시죠, 여러분들. 이 갈색 삼각형에 마찬가지 이 변의 중점에서 얘랑 평행하는 선분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이 10의 절반이 돼서 5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찾는 여기 m부터 2는 6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 1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분 n이는 1. 그래서 어렵지 않다. 딱 도형을 처음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싶겠지만 해석해 보면 정말 쉽다라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얘의 절반이니까 8. 여기의 길이는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6. 그러니까 n이는 답이 얼마? 2. 이렇게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다 옆에 그 점에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F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변의 중심에서 이 변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다시 마주보고 있는 만나는 변의 중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고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거 전체의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사각형이요, 어떤 사각형이 되냐면 얘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도 평행한, 마주보는 두 쌍이 모두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 그쵸?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여러분들 5가지 다 떠오르나요?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쪽 두 각의 합이 얼마다? 180도다.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우리 쭉쭉쭉 다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cm가 되면 여기가 4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는데, 이 한 변의 중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 평행선의 길이는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8이 돼서 8의 절반이 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가 되면 남은 우리가 구하는 FC도 4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가지 사각형,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공부할 때 평행사변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정의를 지금 배운 시점부터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의 중심에서 이렇게 중점에서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얘는 마주보는 변이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랑 얘도 평행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DEFC 요게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는 8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점에서 평행선을 잇게 되면 만나는 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기 때문에 여기가 10, 여기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주보는 변의 길이라서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의 길이가 8이고, 그렇죠? 얘도 지금 변에서 이렇게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여기는 이 8cm의 2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16이 되고요. 여기는 그럼 8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네요. 자, BF는 얼마죠? 8이고요. EC가 어디죠? 여기인가요? 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8 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3등분 점이 주어진 응용 문제고요. 얘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해석해보면 정말 별게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개념이 있는지. 자, FD가 일단 EG를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FD는 자,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변의 중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니까 이 길이는 녀석이 2배가 돼야 됩니다. 2A가 되고요. 그 다음 EC 구할 건데요. EC는 다시 이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 변에 중점에서 이렇게 그은 게 2A니까 마주보는 편은 그 녀석이 4배가 돼야 돼서 4A가 돼야 되고요. 4A, 2A. 그 다음에 GC는 여기가 4A인데 요만큼이 A니까 여기는 3A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이게 받아들여지고 아, 이렇게 해서 저게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J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차근차근 갈 겁니다. 일단 여기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에서 봤을 때 이 변과 이 변의 중점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은 이 변의 길이의 2배가 돼서 12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다시 이 삼각형을 볼까요? 자, 이 삼각형도 이 변의 중점에서 연결을 한 거죠. 그죠? 평행선 이렇게 그은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가 요 마주보는 변의 절반이 되면서 3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BG의 길이는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용의 문제고 숫자만 다르네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요렇게 요 삼각형에서요. 자, 요거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여기를 알아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는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삼각형 먼저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이렇게.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이 중점에서 이게 평행하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평행하고요. 이 점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은 거니까 이 녀석의 길이가 이 녀석의 길이의 절반이라서 1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이 녹색 삼각형에서요. 변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그 녀석의 2배가 여기에 와야 되겠죠. 24. 우리가 구하는 건 BG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24에서 6을 빼면 되겠습니다. 18. 우리가 구하는 선분 BG는 18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뭐 다 남았네요. 옆에 그냥 읽어봤자 지겹죠, 그죠? 옆에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이 GF의 길이, 네, 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X라고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여기는 EX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EX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EX니까 그 녀석이랑 마주보고 있는 전체는 몇 X? 그렇지, 4X. 근데 그 4X의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네? 10이네. 그래서 우리는 4X는 10이다, X는 3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답 자체가 우리가 구한 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GF는 3.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구하라고 하는 G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 GC를 우리가, 근데 이 문제는요, 저기 있는 GC를 X로 잡으면 조금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 그래서 이 제일 짧은 이 변 있죠? 이 변을 리지스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접근하시기 편할 겁니다. X라고 딱 해두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 삼각형의 중점 정리 연결을 이용하면 EX가 되고요. 다시 이 녹색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 녀석과 중점을 연결한 이 길이가 EX니까 여기 마주보는 전체 길이는 얼마? 4X.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안 잡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4X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8이에요. 8이고요. 그럼 X는 2인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GC의 길이고 G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4X고 이만큼이 X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GC는 3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GC의 길이는 3X인데 X가 2이기 때문에 답이 6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걸 문자로 잡아야지 개수들이 조금 예쁜 자연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평행한 보조선을 이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 자, 요 녀석도 정말 시험의 단골 손님이에요.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는 무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문제 상황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의 중점과 이 녀석의 연장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만 딱 주어지게 되는데 보조선을 여기서 이 점에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옆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EGD면 얘가 되겠죠. 자 얘하고 삼각형 뭐하고 자 얘하고 합동이 되겠죠. 그렇죠? ECF. 자 왜 합동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합동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이랑 얘랑 평행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엇각으로 갔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막꼭지 각으로 갔고요. 그 다음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면은 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ASA 합동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길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대응변이니까 A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 중점을 연결한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BC의 길이는 이 녀석의 2배가 돼서 2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선분 DG 여기죠? 마주보고 있는 평행선의 길이의 2배고 얘랑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F의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얘는 항상 얘의 2배야 라는 걸 기억하고 나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 상황에서는 요것과 요게 평행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길이의 2배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문제를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정석을 한번 풀고요. 오른쪽 답하기는 조금 저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개념을 잘 들었던 친구는 이거 그냥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5겠네 라고 저 응용 개념을 기억하면은 요렇게 딱 1초, 딱 1초에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저걸 개념을 기억이 안 난다. 정석대로 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요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쵸? 여기의 길이가 중점 연결 정리해서 5가 된다. 그리고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는 이 가격선이 서로 엇각으로 갔고 여기하고 여기는 막꼭지 각으로 갔고 이 녀석의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빗금치인 두 빨간색 삼각형이 ASA 합동이 된다. ASA 합동이니까 이 녀석의 대응변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있게 되기 때문에 C의 길이가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나왔나요? 답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한 변의 중점과 이 녀석의 연장선에서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여기도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의 항상 2배다 라는 걸 기억해 주자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문제 이번에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B2의 길이. 자, 삼각형의 한 변의 중심에서 연장선과 만나도록 그었는데 그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 2A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얘가 얘 2배니까요. 전체가 3A인데 그게 18이니까 A는 얼마다? 6이다. 문제에선 B2의 길이고 B2는 A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요건 우리 이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이라는 얘기는 서술평가에서는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 그치? 평행선을 그리면 요거의 길이는 뭐가 된다? 24의 절반이니까 12가 된다. 어이? 24의 절반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다. 그치? DB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EX가 될 거고요. EX가 되는 건 아니죠. 정석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치? 식이 조금 길어진다.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보자. 요걸 짧은 거를 X라고 잡을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는 중점 정리에 의해서 EX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 24에서 EX를 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하니까 여기는 엇각으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막꼭지각으로 갔고 그 변을 양옆에 두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 빗금친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db, 선분 db의 대응변이 여기 있는 이 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선분 db가 여기를 ex로 잡았을 때는 24-2x가 되는데, 그게 다시 이 위에 있는 x와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x는 24-2x, 마이너스 2x 넘어오게 되면 3x는 24, x는 8. 자, 중요한 건 db의 길이고, db가 그냥 x랑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x가 구한 게 8이기 때문에 8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방금 말로 했던 걸 사실 식으로 다 풀어줘야 돼요. 선생님은 여기다 다 그림으로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그래서 서술형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뭐 잘 안 나오니까 어이씨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서술형이 나왔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서술형은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 재량이 굉장히 커요.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본인들이 그 풀이 과정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신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다 자세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유형은 시험에는 서술형으로는 경향으로 봤을 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삼각형이 있고 한 변의 중점과 그 다음에 한 변의 연장선을 그어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그 연장선이 다시 저 삼각형 한 변에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 항상 여기는 이 길이의 2배다. 길이의 비가 1대2다. 요거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자, 다음 살짝 어려운 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활용 개념 있죠? 외웠던 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중점에서 선을 긋는데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갖고 중점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얘의 2배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있었죠. 접근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AS의 합동이 되신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편의상 x라고 한다면, 자, 여기도 x가 되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9-x가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한 변에서 중점에서 나머지 한 변의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 평행선이 나머지 이 변 전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길이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 9-x라고 썼고요. 이 길이는 x가 2개 있는 거니까 2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2x는 9-x다 라는 1차 방정식을 풀게 되고요. x가 넘어오게 되면 3x는 9, x는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2의 길이에요. a2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9고 요거 하나가 x죠. 그래서 9 더하기 x가 되는데 x가 3이라는 걸 우리가 밝혀내기 때문에 문제가 요거 하는 답은 12 하고 풀리게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 문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해요. 이제 접근법만 정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쉬운 문제인데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x라고 잡고 문제를 접근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x가 되겠죠. 그런데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행선이 이 선분, 이 변을 반으로 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현재 12-x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x 더하기 x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12는 3x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x는 3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 핑크색으로 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는 12 더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15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삼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에 관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각 변의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가 이 바깥쪽 삼각형의 둘레의 딱 얼마다? 절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앞에 개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F가 지금 합동인 게 뭐 이렇게 많아, 그치? 3개나 더 있는데, 삼각형 ADF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변들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거의 절반이니까 다시 이렇게 점 하나가 찍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같은 기호를 문자로 써볼게요. 이 점 하나를 각각 A,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B, 그 다음에 점 두 개를 C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ADF는 세 변이 각각 ABC네가 되겠죠. 근데 ABC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DBE도 있고, 그렇죠? FEC도 있고, EFD도 있죠. 그죠?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변을 그리게 되면 작은 삼각형이 4개가 생기는데 이게 다 합동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의 대응각 먼저 써야 되겠네요. 그죠? 자, D, B, E. 그 다음에 삼각형 F, E, C. 그 다음에 삼각형 E, F, T. 자, 합동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사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둘레는 이 바깥쪽 큰 삼각형의 둘레의 딱 반이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자, 삼각형 우리가 구하는 건 DF의 둘레는 길이는 보통 S로 나타내죠. 자, 큰 삼각형의 둘레가 8 더하기 13 더하기 11인데 요거의 얼마다? 절반이다. 2분의 1 곱하기 얘랑 더한 게 14고 8이랑 더하면 22가 되나요? 약분해서 11 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정석대로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비효율적인 풀인데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얘가 얘 반이니까 2분의 13 다시 얘가 여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1 얘가 여기의 절반이니까 4 해서 얘네들을 더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이 DF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중점 연결 정리만 이용하면 해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녀석의 둘레가 이 전체 둘레의 절반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이 길이가 요거의 절반이죠. 6cm. 자,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요거의 절반이죠. 마주보고 있는 거 5cm. 여기는 여기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4cm. 다 더하면 15cm가 되겠습니다. 자, 뭐 다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 ABC 바깥쪽의 둘레고요. 자, 주어진 거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둘레가 1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 삼각형의 둘레가 안에 있는 녀석의 2배다. 거꾸로 안에 있는 게 바깥쪽의 절반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그냥 바로 20 하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응용 공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를 5분 동안 푸느냐 5초 안에 푸느냐를 결정을 하는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이론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쓰게 되면 얼마? 네, 32. 따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념이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녀석의 둘레는 이 녀석의 둘레의 2배다 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넓이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이 삼각형, 그렇죠? 이 삼각형에 중점을 연결을 해서 선을 긋게 되면 몇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4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저게 모두 다 합동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색칠된 부분 DF의 넓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얘도 넓이가 x, 얘도 x, 얘도 x가 돼서 x 4개를 더한 4x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56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를 풀게 되면 16이 되고요. x 자체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DF의 넓이로 잡았기 때문에 답은 그냥 16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딱 바로 이거의 4분의 1이래 그래서 답은 16이네 라고 풀어내도 괜찮아요. 잘 이해를 하셨다면요. 근데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핵심 내용을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삼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이어서 선을 긋게 되면 4개에 생기는 작은 삼각형은 모두 다 합동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넓이를 x라고 한다면 모두 넓이가 x가 되고 그걸 다 더한 게 4x가 되는데 그게 64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16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연결했을 때 주어지는 상황에 관한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D는 AC랑 평행한다. 자, D, 얘는 AC랑 평행한다. 당연하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마주보는 변과 평행하면서 그 길의 절반이라고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맞는 말. D는 FE다. 자, D는 FE. 요거는 아니에요. 그쵸? 요거는 아닙니다. 그죠? 얘는
이 길이는 여기랑 같고 요렇게 같은 거죠. 그리고 FE는 요 FE는 여기랑 같고 요렇게 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옳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각 ADF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요 녀석과 그 다음 FC면 여기가 같다. 요것도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얘랑 대응각은 여기에 있죠. FEC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었을 텐데 FC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F 대 BC의 B가 1대3이다. 자, DF, 자, 요거 때 BC, 요거 1대2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얘가 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말. 그 다음에 ABC, 자, 이 ABC와 요 녀석과 요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ADF는 닮음이다. 당연히 닮음이죠. 왜냐면 중점과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평행하게 되고요. 여기 동의각으로 갖고 동의각으로 갖고 공통각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하고 여기도 동의각이라서 A의 닮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한번 해드리게 되면 이렇게 이 세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질 때 이 네 개의 작은 삼각형은 모두 다 합동이고 얘는 뒤집혔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 네 개의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보이시죠? 얘는 당연히 닮음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작은 삼각형의 둘레는 전체 삼각형의 둘레 뭐고 절반이고 그쵸? 중점 연결 정리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얘랑 평행하고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D가 EF와 같다. 자, AD가 EF와 같다. 같죠? 왜냐면 이 변이 얘 절반이고 절반이라면 당연히 그의 절반이랑 같으니까요. 맞는 말. 자, 여기서 생기는 삼각형들이 다 닮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ABC와 그 다음에 ADF. 자, 여기 평행하니까 동의각이고 공통각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맞는 말. 왜냐면 A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ADF랑 EFD랑 합동이다. ADF 요거랑 EFD 요거네요. 그쵸? 합동 맞죠? 네, 우리 저 4개 작은 삼각형이 다 합동이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DBE 요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EC 예, 요거 합동 맞죠? 이 4개가 다 합동이죠. 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각 B, 자, 각 B는 여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녀석과 각 EFC는 여기인데 이게 같은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합동인 건 맞는데 각 B의 대응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EC라고 그랬으면 맞는 말이었을 텐데 EFC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